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구몬리 작전 7부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2026년도 1월 두 번째 장 맞이하고 있는데, 야, 정말 앞서 우리 대표님이 제목을 파죽지세로 달았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그죠? 예. 자, 반갑습니다. 예. 형제 엘리트요? 예. 제가 아까 마이너스 한 10% 나길래, 예, 물타기를 심하게 해놨는데, 예, 아까 조금 먹고 팔았어요. 13%에서 팔았더니 조금 더 올라갔네요. 예, 뭐 아쉽지만 제 할도리만큼은 했으니까, 예, 아침에 마이너스 10% 나가지고 제가 이런 고얀 그러고서 엄청 물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단 낮추고, 뭐 아까 1900, 1800원대 좀 사가지고 방금 2300원대 올라오니까 좀 팔았는데, 와, 더 올라가네요. 예. 자, 네,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주식 먹방 코너, 예, 주식,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 맞아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장 보고, 예,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네, 이런 상황인데, 밥이 넘어가시냐고요. 예. 자, 열심히 한번 같이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주제는, 예, 2021년도 1월 유사장세다 이러면서 반도체가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고요. 제가 방금 지난 금요일날 추천주요 수익플러스 추천주였던 형제 엘리트를 약 13% 정도, 예,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뭐 조금 더 올라갑니다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몫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요즘 누가 보시더라도 동엽신이 강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수익플러스에서 얘기 드렸던 9번의 순서 중에 무려 4번 정도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비츠론엑스텍, 또 우린 PTS, 라온테크, 지난 금요일날은 형지 엘리트까지. 자, 오늘도 아침에 마이너스 10이었다가 현재 플러스 15 정도까지 올라가서 뭐 바닥 기준으로는 거의 한상 나온 거나 진비 없을 정도로, 예, 강세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강세 속에, 예, 지난 금요일날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 이슈를 앞두고 형제 엘리트를, 예, 추천주를 말씀을 드림으로써 제가 8번, 오늘까지 하면 9번인데 8번 정도 수익 플러스 코너 하면서 4번의 상한가 종목을 만들었다. 예,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가 싶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나왔다가 아니고요. 예, 당일 상한가가 나왔다니까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도, 예, 충분히 동엽신이라고 얘기하셔도 될 만큼, 예, 인정을 받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예, 자랑질을 좀 해보고요. 네, 뭐 이런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형제 엘리트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자가 경제사절단이다, 또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도 진출한다더라 이래가지고 목표를 상당히 높게 잡아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1일날 생방송했던 것도 항공우주 관련된 건데, 오늘 인텔리알 테크도 지난 금요일에 해서 오늘 추가 상승 나옵니다만, 비츠론액도 지금 17,000원까지 순간적으로 밀렸다가, 왜냐면 금요일날 20,0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단기 더블 상승에 따른 반발이 좀 있겠죠. 사익 매물도 있고. 자, 소화되고 나서 다시 좀 회복이 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18,000원 정도 평균으로 다시 1,500주 사가지고 현재 한 100만원 돈 정도 이득이 나오고 있네요. 예. 19,000원 넘어가면 일단 좀 걸어놓고 매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10원에다가 한번 걸어놓고, 제가 이 시세를 계속 보는 게 아니래가지고, 예, 19,010원에다 한번 걸어놔 볼게요. 이따 나가면 좀 소리 질러주세요. 네. 자, 이런 모습들 오늘, 어이구, 예, 형제 엘리트는 제가 팔고서 무려 10%가 올랐네요. 예. 아유, 팔고 올라가는 건 왜 이렇게 잘 돼. 예. 하여튼 팔면 올라간다. 이게 저희 방에서 유행입니다. 김동엽 대표님 파는 거 사야지 이렇게. 예, 지금 아주 유행이 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 마이너스 10%일 때도 샀으니까 나름대로 통합해서 물타기에서 13%대 매도했는데,
갖고 있었으면 뭐 20 몇 프로쯤 났을 뻔 했네요. 예. 뭐 아쉽지만 또 다른 거 하면 되죠. 예. 뭐 이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얘가 오늘도 사실 위아래 보면 30%입니다. 움직인 게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정도로 요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정규원님들한테 문자 드린 내용이, 자 이거 보세요. 예, 형제 엘리트, 예, 상한가 같죠? 스피어, 예, 당일날 또 상한가 같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추천을 드렸어요. 지난 금요일날. 예, 사신 분이 있다고 하면 뭐 오늘까지는 바로 삼성전자로 10% 났을 거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두 종목이 추천 이후에 바로 당일날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정도로 요즘 찍으면 간다 할 정도의 상승이고, 방금 엘리트 뭐 수익률로는 조금 아쉽지만 주수로다가 제가 아까 무려 15,000주까지 사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13%지만 이게 4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가이드하는 계좌에서 오늘 약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엘리트가 오늘 400만원 올라준 거, 그러니까 금요일날은 지금 오른 게 한 60만원 밖에 안 됐어요. 20 몇 프로에 잡아갖고. 근데 오늘 기어코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 낮춘 다음에 2,300 한 30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400만원을 획득하면서 계좌에 한 4% 가까운 상승을 만들었으니까, 예, 이런 가이드 계좌의 운용을 보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예, 얼마나 행복하고 계실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지금 리딩방 서비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멤버십 서비스 가입해서 뭐 운용 중이거나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 가이드 계좌를 운용해서 매매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리딩이 나가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자, 아침 7시 50분, 또 오후 2시 반, 이렇게 두 번의 리딩방 운영, 그리고 힌트 가이드 계좌의 매매 내역이 동시에 제 주문과 함께 문자로 나간다는 거, FM 가이드 기업 리포트 하루에 3종목 요약해서 드리는 거, 오늘 인텔리안 테크 또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추천으로 하루에 3종목 장전에 나간다는 거, 예, 요렇게 4가지 서비스를 주안점으로 두는 리딩 서비스, 기존의 멤버십으로는 부족한 20%를 채우는 리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왜 자주 이 시간에 뭔가 팔고 있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추천주 상한가 기념 이벤트라고, 야, 이 별걸 다 지금 달아줍니다. 최근에 한 8번 진행한 수익 플러스에서 4번이나 상한가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와, 김정욱 대표님이 찍으면 올라갑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 쳤으니까 뭐 기념으로 또, 예, 리딩 상품 팔아보세요, 이렇게 제안이 오셔가지고 이 덥석 물었죠. 그래서 오늘 1시간 중에 뭐 일부 좀 헐어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 짧게 가져봅니다. 예. 자, 02-3490-4404번이고요. 해지 불가 상품입니다. 왜냐면 제가 새벽에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신년 투자 관련된 넘버원 섹터 VOD를 녹화를 해놨거든요. 이거 들으시는 조건으로 해서 해지 안 되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예, 가격입니다. 50만원이고요. 원래 뭐 100만원 또 넘어가는 현재 현장 가격 감안해 보시면, 예, 굉장히 낮춰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고, 요새처럼 뭐 추천하고 매매하고 가이드 계좌에서 리딩하는 종목들이 잘 날아가고, 예, 오늘 현재 5% 이상 가이드 계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들 감안해서 추종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 해지 불가지만 한 달짜리 50만원에 투자해서 좋은 성적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2021년도 유사장세다, 1월달하고 반도체가 날아다닌다 말씀드리는데, 자, 지난 첫 장이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가 불장을 좀 만들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더 오릅니다. 그죠? 네, 오늘이 더 올랐어요. 110포인트. 뭐 최근에 10월달, 11월달 넘어오면서 금요일날 한 150포인트씩 빠진 적도 한 두어 번 있긴 하지만,
사실 100포인트 이상 오른다라는 건 진짜 우리 시장에서 드문 일인데요. 이걸 아주 가볍게 지금 넘기고 있고, 오히려 예열이 지난 첫날 90포인트대에서 걸렸고, 오늘은 한 소끔 더 올라서 115포인트 상승을 현재 기록 중입니다. 뭐 코스닥은 조금 덜 가요. 뭐 아무래도 조금 관련주들 중에 약간 미흡하거나 오늘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섹터들이 좀 있어가지고 덜 가지만 이따 오후 돼서는 또 코스닥도 키 맞추기 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첫 장 보고 나서 8.15 머니톡에 금요일날 오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와 똑같다. 이게 이제 2021년도 1월장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도 왜 관세 이슈다, 그 계엄 이슈다 해가지고 재작년 12월 달까지 내내 빠지다가, 작년도 봄에 이제 바닥 찍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게 여러분 2020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2020년도 초반에 그 팬데믹, 코로나 닥쳐가지고 2월에서 3월달 사이에 장이 아작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 정도 하던 지수가 140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월 말 3월 초에 바닥 찍고 나서 올라가서 2020년도 말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1400에서 한 2600, 2700까지 올려놓고 연말이 끝났는데 2021년도 그 열흘 정도 초반에 한 4,500이 올라버렸죠. 그때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기억하실 거예요. 96,800원까지 단숨에 찍으면서 3,200선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1월 11일날 장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3,000 깨질 정도로 봄에 좀 흐물흐물 대다가 다시 5월달, 6월달에 3,300 찍으면서 대미가 끝난 장이 나왔는데, 전 지금 이번 장이 아무리 봐도 2021년도 상반기 장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이렇게 달리면 제 생각에 다음 주 정도에 피크 치고 나서 봄 정도까지 조금 흐물흐물 대다가 4월, 5월 달쯤에 이제 세계 채권 지수랑 뭐 지방선거 앞두고 다시 피크 치고 2분기 영업이익 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6월, 7월 달 넘어갈 때쯤 사상 최대의 가격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점쳐지는 장세고요. 야, 이거 지금 하루에 뭐 100포인트씩 그냥 우습게 올라가는 장세? 제가 이거 마구마구 달리는 상승장 온다라고 금요일날 저녁 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만 보더라도 와, 이게 뭐 보통 아니죠. 지수가 115포인트라뇨. 예,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그 뭐 주인공 역할을 많은 종목들이 같이 함께 해주고 있지만, 삼성전자 금요일날 7%, 오늘 5.7% 오르는 거 이상으로 기여도가 큰 종목은 없겠죠. 얘가 지금 혼자 12%가 넘게 올랐는데, 뭐 시장 200포인트 올리는데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 강한 상승을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있고, 오히려 뭐 하이닉스는 이제 보조는 좀 맞춰가는데, 금요일날 밤에 마이크론 10% 올랐던 거 비하면 뭐 하이닉스는 요새 조금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서, 최근에 왜 연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뭐 계속 고르는 문제들이 많았을 때, 저는 몇 번의 질문이 있을 때 항상 삼성전자가 앞장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이닉스가 뭐 나쁜 게 아니라 워낙 10배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은 뭐 만만치 않게 좋지만 이번 사이클은 삼성전자가 좀 앞설 것 같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뭐 연말부터 해서 이틀째 연초 분위기는 분명히 삼성전자가 더 앞장서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악재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뭔가 치고 나가니까 뭐 HBM이든 또 워낙 강점을 보이고 있는 레거시 쪽에서 삼성전자가 더 치고 들어오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요. 예, 아무래도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예, 제 마케팅과 관련된 그 판매 서비스는 제가 이따 끝날 때도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예,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그런 참고 자료들 이용하셔가지고 제 홈페이지 또 유튜브 이런 데서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구산업이 뭐 올라오나 보죠? 이구산업도 요새 뭐 연말에 금운동이 다 오르다가 이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경기가 원래 살아난다 그러면
예, 구리 가격, 예, 닥터 쿠퍼라는 게 원래 제일 먼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구 산업이 아마 올라가니까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뭐 시세를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뭐 구리 가격 강세에 따른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장 흐름이 아주 지금 급박하게 매우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뭐 이번 주 주간 증시만 보더라도 뭐 CS라는 행사 있죠. 또 다음 주엔 JP모건 있죠. 반도체 뭐 주말 사이에 보면은 그 DDR5 16GB가 20달러가 넘었어요. 연초에 3달러였거든요. 예, 7배 정도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자, 금리나 이제 1월 달 중에 지금 트럼프가 뭐 베네수엘라랑 갑자기 예, 싸우는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마두로 데리고서 나와갖고 지금 벌써 뭐 법정에 세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이런 극적 뭐 이벤트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히토류 노림수에다가 원유 가격을 낮춰. 이게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침공 뭐 쳐들어갔다 이러면 원유 가격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주말에 좀 있었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원유 생산량은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전체 산유국 중에. 근데 매장량은 한 18% 돼가지고 세계에서 1등이에요. 사우디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캐낼 수 있는 양은 얘네들이 몇 년 동안 독재하고 이러면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뭐 기기들도 낡아가지고 많이 캐질 못해서 많이 못 만든 거지, 많이 캘 수 있는 자원은 풍부하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지금 미국에서 들어가서 캐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름대로 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유가 같은 걸로 일단 되게 낮춰가지고 인플레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공사를 해가지고 많이 캐서 세계에다 공급하는 거, 그래서 유가를 낮추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작전도 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겉으로 보면 뭐 당연히 이제 내세우는 건 마약 퇴치, 마약이 이제 미국 사람들 병들게 하니까 이런 것들 막겠다라는 거지만, 하여튼 그 깊은 뜻으로 보면 인플레의 어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도 많다. 그래야 연준이 또 금리를 팍팍 내릴 수 있는 조건들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이 한꺼번에 담긴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근데 뭐 이제 유엔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이제 반발도 있고 뭐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미국에다 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뭘 제재를 하면 미국은 유엔 탈퇴한다고 할 테고, 예. 트럼프는 당연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할 거라서 그냥 말로 떠들어서 뭐 태클 걸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대국의 논리, 힘의 논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뭐 누군가 우리 정치인 중에서는 이게 북한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트럼프가 지금 개인적으로 김정은과 맺고 있는 어떤 관계를 감안해 보면 뭐 그럴 일은 아니겠으나, 뭐 북한은 또 간밤에 또 그 사이에 또 미사일 또 한 방 날렸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 쪽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유가는 뭐 반락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몇 달 있으면 기름이 더 많이 생산이 돼서 시장에 뛰쳐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1%쯤 되는 산유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네, 지금 여러가지 뭐 시장 상황들 보면 120까지 올랐어요. 예, 오늘 4,500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예, 아직 시간도 너무 많은데. 아니, 지금 분위기 보면 삼성전자가 뭐 마이크론처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 워낙 지금 뭐 이를 갈고 올라가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간밤에 금요일에 10% 올랐는데 우리가 뭐가 모질라서 그것보다 안 가야 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얘기하자고 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시장 진짜
정말 무섭다. 마지막이 원래 마지막 향할 때가 제일 무섭고 힘차잖아요. 사람들의 포만상도 그냥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에너지가 터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고점이 빨리 오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고점이라는 게 뭐 4,500이면 바로 임박이라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겠지만 지금은 기본이 5,000 불러주는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막 삼성전자가 뭐 한 15 이상 간다든가 하이닉스가 한 85, 90 가게 되면 뭐 4,500 이상은 넘는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막 줄이겠다 이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긴 하고요. 2021년도를 다시 한번 초반에 생각해보면 시작하고 한 7, 8일 갔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면 7, 8일이면 그냥 5천이에요. 이렇게 맨날 뭐 8, 90, 100씩 올라버려 보세요. 앞으로 5거래일이면 5천 다가선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 이거 뭐 완전히 말도 안 되고 이거 연말쯤이나 보려는 지표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란 데가 뭐 그런 걸 다 가려서 여러분들 뭐 돈 마련해서 충분히 사셨죠? 이제 올라갈게요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박자쯤 빠르거나 느리게 작동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한 박자 이상 빠르게 지금 작동이 되는 시장 같아서 야 이거 뭐 연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달리냐인데 한번 그래프 찾아보시면 2021년도 1월달 한 일주일 정도의 장이 이것하고 아주 유사했다. 5년 만에 재현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과거 통계치를 가지고서도 1월달에 오르면 연간으로도 한 60% 오른다 이런 또 통계치도 있다고 해서 일단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설레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틀만으로도 평소 흐름이 좀 약할 때 보면 한두 달 움직임 폭이 지금 이틀 만에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수익 플러스 제가 오늘부터 원래 이제 비공개 버전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지난 이제 연말까지는 공개 버전으로 하다가 계속 그럴 수만 없기 때문에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슈로 만들었던 게 전고체 배터리랑 역시 이제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고 전고체 배터리 차 이제 현대차에서 세계 최초로 도전한다 이래서 뭐 이런 이 아래쪽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 스페셜티 한농화성 한솔케미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워낙 좋은데 주말 사이에 보니까 그 소보장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발주를 시작하니까 작게든 크게든 몇십억에서 한 100억대, 200억대 이렇게 이제 수주가 자꾸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지난주에도 왜 뭐 스피어 같은 게 연말 폐장하고 나서 수주 한 7, 80억 받았는데 그걸로 첫날 상한가 같거든요. 지금 뭐 소부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DIT라든가 뭐 SFA 반도체, EST, 테스 이런 것들 관심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그 중에서 이제 DIT, SFA 반도체, EST 말씀드렸는데 뭐 DIT는 아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SFA 반도체도 뭐 장 초반 움직임에서 26%까지 올라가서 극상의 움직임을 보였고 뭐 EST도 몇 프로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초강세 종목들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늘 아침에 그 대체거래소에서 운 좋게 좀 낮게 출발하는 애들 잡아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DIT, SFA 반도체, 뭐 비나텍, 테스 또 뉴스 쪽에서 이제 마녀공장이나 세트레가이 또 리포트는 이제 현대무벡스, 셀트리온, 현대차 또 0198이라는 그 영웅문 기준으로 이제 조회수 많은 종목 노타라든가 제주반도체 고영 오늘 아까 오전에 지금 이거 막 시작하기 전 기준으로 보니까 노타만 아침에 세다가 좀 마이너스였고 나머지들은 뭐 웬만큼 아침 초반 가격보다 좀 올라가거나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런 흐름들이 좀 예 7천 간다고요? 뭐 마이크론급으로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인정해주겠다고 하면은 7천도 불가능하진 않죠. 예, 지금보다 더블 가격이 가능하니까요. 마이크론만큼만 인정해주겠다고 하면 네, 하이닉스 100만원 이상 넘어갈 거고
삼성전자 20만원 넘어갈 거고, 마이크론급으로 인정해주면. 네. 부디 그렇게 되는 장이 나와주길 기대하네요. 예. 그러면 뭐 일찍 나갈 거 없죠. 예. 그냥 무던하게도 좀 묻었다. 근데 사실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 바깥에서도 이런 얘기 듣고 다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7천까지 간다고 쳐. 그 7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천을 간다고 하니 뭐 6,500에서 6,800까지는 그냥 미친 척하고 갖고 있겠다. 근데 그때쯤 돼갖고 과연 7천은 그럼 어떤 미친놈이 찍어줄 거냐는 거예요. 예, 7천 다음은 제가 봐선 한 4, 5천, 만약 7천을 정말 그림처럼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4, 5천 장으로 다시 내려갈 텐데, 예, 우리가 뭐 7천 가면 그 다음에 8천도 가고 만도 가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정도 이상은 아니에요. 만약 연말까지 가서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좋아서 한 6, 7천 찍어준다고 합시다. 그게 한 1년이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버틴기면 진짜 제대로죠. 그럼 뭐 손바뀜이 있어도 괜찮고, 중간에 나 나갈게 이래도 뭐 받쳐주는 사람들이 그래 다음이 또 있으니까 라고 해서 뭐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7천이라는 그 뾰족한 지수가 갔을 때, 아니 갈 무렵일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일까? 그냥 뭐 1, 2, 3 게임처럼 먼저 일어나서 파는 사람이 임자? 뭐 그런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7천을 넘어서 8천 간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최종 고점은 뭐 일단 지금 5천이냐 5,500이냐부터 해서 6천, 뭐 7천까지도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각각의 고점이 진짜 딱 이게 맞았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어쨌든 제가 봐도 올해 안에 올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고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고점이라는 게 과연 그 수준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한 1000여 분 넘게 계신데 어떤 자세일까요? 뭐 7천을 찍으러 내가 매수 주문을 넣게 될까요? 아니면은 6,999에서는 다 팔자고 매도를 내게 될까요? 그때마다 또 상황들이 또 여러분들의 버튼을 어느 쪽으로 누를까에 대해서 이끌어 가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 계속 고민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향의 지수가 도달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때 지수가 가면 뭐하냐? 찍으면 끝인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테니까, 사실 이게 뭐 애널리스트급이나 증권회사나 글로벌 IB들이 뭐 어디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 가는데 그때 그 가격을 만들러 매수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 똥멍청이란 소리 아니에요. 예, 7천이라는 게 진짜 그림처럼 가. 근데 그 7천을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까요? 그럴 리는 없죠. 마지막에 항상 개인들이 만들거든요. 개인들이 미쳐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포모 현상 나오면서 만들게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도 사실 개인들이 아주 적극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그러니까 더 올라가.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꼬시면서 계속 올라가서 5천도 넘긴 다음에 이제 6천이다 이러고서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텐데, 개인들이 그거 계속 팔자로 일관되면서 에이 저것들 또 저래봤자 속이는 거야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줄이시고 이렇게 끝날 거냐, 아니면 결국은 6천을 만드는 건 마지막에 5,800에서 6천 올리면서 개인들의 라스트 댄스가 또 만들어질 거냐, 뭐 이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후자에 가까운 내용들이 또 연결이 될 거니까, 제발 뭐 지금도 저는 아직도 저도 5천 정도는 찍은 다음에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버를 하기 때문에 5천을 가도 2, 300 더 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진짜로 피크 쳐서 뭐 저도 알 수 없는 지수인데 5,500이 될지 6천이 될지 심지어 뭐 7천이 되는 순간이 정말 왔을 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력이 뭐 없어진다고 하면 그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때 못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간 장, 이번 장에서 진짜 고점에서 못 나오면 진짜 큰일 나겠죠. 예. 진짜로 큰일 날 겁니다. 이번에 또 올라가는 것도 뭐 동조해서 같이 가주시는 거 좋은데,
진짜 이번에 고점에서 물리면은 아마 제 생각에 5년 동안 답도 없을 것 같은, 예,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은 누리실 만큼 누리시는 게 좋은데, 한편에는 항상 엑시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이 어디냐인데, 저는 이게 지금 막 해가 바뀌자마자 100, 뭐 120, 30 올라가고 뭐 이런 엄청난 장이 나오잖아요. 며칠 더 가면 분명히 거의 수직으로 쓰고 있는 장인데, 이 장은 사실 이렇게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또 어느 정도 또 기간 조정 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면 조금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잘 나오겠죠. 한 20조 이상 나올 걸로 보이고, 아마 컨센 같은 경우 1분기가 뭐 30조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계속 이끌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 한 4,500 언저리에서는 일부 또 뭐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끝은 아니다. 저는 최종은 어쨌든 한 6월달 정도 내외로 보고 있으니까, 뭐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 같이 6월달이 고점이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못 가죠. 예, 근데 막 연말까지 괜찮아? 아니면 내년도도 반도체 더 좋대?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심이죠. 6월달 돼서도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높은 가격에. 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 오히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뭐 4,500에서 설사 못 팔고 물려도 더 높게 파실 수 있는 게 아마 6월에서 한 7월 사이쯤 전 올 거라고 믿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좀 누리는 거죠. 예, 누리시는 게 제일 행복의 척도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 드리면서 12시가 살짝 넘어갔고요. 아직도 한 1000여 분 이상이 점심 식사도 거르시고 듣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리딩 서비스 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죠. 예, 굉장히 올라갈 때 리딩을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 계좌에 바로바로 즉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자, 지금 50명 한정으로 해서 50만원에 모시는 리딩 상품 팔고 있고, 해지 불가, 아침에 새벽에 녹화한 VOD 들어보시고, 예, 해지 불가 상품이긴 하지만 해지하실 이유를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계속 제 가이드 계좌는 우상향 할 것이고, 또 수익 플러스라든가 이런 코너 통해 가지고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자, 시장은 지금 엄청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반도체가 날아다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이번에 뭐 칩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 여러분들 핸드폰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제 새로 나오는 거는 2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습을 뛰어넘어서 추론 단계까지 AI 칩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더 커진다. DDR5 16GB 같은 경우 1년 전에 3.75달러였던 예, 가격이 이거 고정 가격이에요. 예, 고정 가격인데 계약 가격, 계약가라는 거죠. 고정가. 그러니까 현물가, 그러니까 현재 그냥 주고받는 거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정 가격은 한번 픽스가 되면 이번에 뭐 칩을 필요로 하는 데서 뭐 2년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한 1,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진짜 그냥 앉아서 떼돈 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것이라 판단이 듭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정도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무려 올해 148조가 나온다? 근데 500조야, 시가총액이. 그럼 PR이 얼마예요? 3배 조금 넘네요. 미치는 거죠. 마이크론하고 자꾸 차이가 벌어져. 그 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ADR도 발행하면서 만약 그 가치를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만약 전제가 붙는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단숨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도 점유율이 물론 유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올라오고 마이크론이 레거시를 포기하고 HBM만 하기 때문에 HBM 점유율은 자꾸 하이닉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뭐 SSD라든가 낸드 쪽으로도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수익이 올해와 내년 사이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AI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이 나오면서 우리가 6, 7배나 왜 1년 전보다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회의론이 나오면 그때 좀 주춤하겠죠. 근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먼저 달라고 그냥 진을 치고 달라는 분위기니까 이게 사실 진짜 완전히 부동산 떴다방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근데 떴다방이 뭐 몇 년이고 있진 않잖아요. 한번 그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끝나면 또 다른 쪽으로 막 이동하고 이러는 것처럼 사실 지금은 완전히 물 들어와서 노젓는 상황이고, 뭐 재고떨이 하면서도 기존에 뭐 100원에 팔던 거 지금 400~500원에 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예전에 원재료로 만든 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거 별로 없는데 판매가만 지금 4~5배, 5~6배 올라가는 거니까 완전히 논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히 진짜 완전히 바닥에서 노젓는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명쾌한 수익이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 드리는 얘기가 혹시 뭐 내용이 좀 그러신가요? 왜 이렇게 채팅창이 좀 조용하시고, 앞선 시간 제가 끝에 한 3~4분 지켜보면 정말 대화 많이 하시는데 올리시기도 엄청 올리시고, 그런 분들 다 어디 가셨나봐. 지금 다 그냥 조용하게 뒷짐지시고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그래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긴 한데,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종목에 대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하는 형식 말고는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라든가 의견 개진, 또 섹터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 올려주시는 거 아주 자유로운 채팅창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에 좀 보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한마디로 그냥 미쳤습니다. 미치면 사실 누가 제어를, 우리가 미친 게 뭐 미친 사람, 이게 참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미친 사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웬만한 힘으로 감당 못하죠. 미친 게 어떻게 잡아요? 뭐 총 쏘지 않으면 사람이 그거 붙잡아서 진정시키기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반도체가 미쳤어요, 한마디로. 이거 그냥 뭐 물 뿌린다고 김 나가지고 그냥 차가워지고 식을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무쇠도 한창 달아오르면 물 뿌려봤자 잠깐 슉슉거리다가 더 뜨거워지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태클을 걸어도 태클이 잘 안 걸리는 장세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떼돈으로 버는 게 누가 봐도 유력한데, 저렇게 분기 고정 가격이 저렇게 5~6배씩 올라가는데 돈을 어떻게 안 벌 수가 있겠어요. 진짜 안 버는 게 너무 어렵고, 수치 예상 나오는 거 이상으로 벌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40조에서 이번에 한 120조 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벌 수도 있죠. 아니, 디램 가격이 1년 사이에 6, 7배가 올랐으면 40조에서 6배, 7배 올라가면 200조 벌어야 되는 거야. 지금 합쳐서 200조 얘기가 나오는 게 올해 영업이익인데, 이렇게 벌다가는 한 회사마다 200조씩 벌겠어요. 진짜로. 가격이 뭐 하반기까지 이원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사람들이 계속 줄 서 있고 이러면은 올해보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4~5배를 왜 못 벌어요? 가격이 이렇게도 올라섰는데. 뭐 이거 진짜 진짜 미중유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지금 뭐 15만원 잡은 사람들도 금방이네 이럴 거고, 뭐 한 20까지 올라와도 끄떡 없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제 터무니없는 예상 같지만 200조 번다 이런 식으로 만약 1분기 때 뭐 30조도 어마무시하게, 원래 2018년도에 18조 번 게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이번에 4분기에 벌써
20조 얘기 나오니까 이번 4분기가 깨겠죠. 근데 이것도 조족지열이고 이번 1분기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런 정도 고공 가격으로 계속 팔리고 이런 게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연말까지 계속되면 올해 진짜 뭐 100조, 80조 이게 아니고 한 150조 이렇게 벌 수도 있어요. 진짜 작년보다 3, 4배 왜 못 벌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아니 상한가를 갔다고 존경하실 건 아니고요. 상한가를 2번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제가 9번에서 4번 당일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예. 그전에는 이제 참가 안 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잘 오르진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오늘부터 가격이 또 시작됐다고 보는 종목이에요. 전고체에도 포함이 돼 있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좋은 종목이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오늘 조금 약하게 움직이더라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이런 판단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도 연락이 얘기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예. 자, 제가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자, 반도체 시가총액 순서대로 강하죠.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도 강했던 것 같고 이런 순서 이 여기서도 이제 위아래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들 만만치 않은 종목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대단하죠. 지금 제조 반도체라든가 또 오픈했지 디자인하우스도 이번에 신규 종목 상장하면서 또 좀 관심을 받았고 MCU라든가 또 기판주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 이거 잘 보셔야죠. 유리기판 올해 끝단 정도 되면 거의 상용화 이슈로 또 등장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SKC의 양대 대결에서 나오는 밸류체인 관련주들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판단드리고요. 아까도 이제 수익 플러스 이슈로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이제 소부장들의 낙수 효과. 이제 삼성자이닉스가 캐파를 안 늘릴 수가 없어. 이거 물 들어오는데 빨리 팹 늘려가지고 하나라도 더 찍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 비쌀 때. 그러니까 지금 막 짓는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의 수주가 늘어나게 되겠죠. 주말 사이에도 이렇게 한 4개, 5개 정도 회사가 작든 크든 이제 수주 금액이 나오면서 오늘 좀 돋보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번 1, 2월 사이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겁니다. 예, 한 100단위, 200단위 이렇게 나오면, 제법 매출에 도움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NXT에서 한 3, 4% 출발했는데, 한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오늘 DIT가 그랬고, SFA 반도체가 아침에 한 3, 4%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29%, 26%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 있는 거, 이제 목격이 된 만큼, 훨씬 더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고 저는 사실 AI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게 AI가 이제 고도화되고 이러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 이제 인간들께서 거부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의 보고서를 보면은 2030년까지 9,200만 개 일자리가 줄지만 역시 AI 때문에 1억 7천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며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지는 않는다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 일견 다행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베네수엘라 부분은 마두로 생패로 해서 벌써 법정에 세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자, 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국제법 위반이니 유엔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떠들어대는 거 아무 영향도 없고요. 지금 원래 베네수엘라가 만들어서 파는 기름이 세계 점유율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미하다. 오히려 미국이 지금 간접 통치를 몇 달이고 하면서 원유를 캐고 히토류를 캐게 되면서 나오는 효과가 오히려 더 유가를 안정시킬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나라들도 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게 한 나라가 아무리 구멍이 뚫렸다 그래도 어떻게 특공대 들어가갖고 그냥 몇 시간 만에 안전가옥을 급습을 해가지고 대통령 내외를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금방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참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무리 얼기설기돼 있어도 예.
그 가뜩이나 이제 미국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옥죄고 있어가지고 방어를 나름대로 한다고 뭔가 작전을 세워놨을 텐데, 야, 그걸 델타포스가 뛰어들어가가지고 금방 그냥 낚아채가지고 왔다라는 게 참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미국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대단하다라는 건 그냥 한마디로 정말 이제 작전 깔끔하게 잘한다도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정말 막무가내구나,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예.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자,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잠재 보유량으로 보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거를 지금 낙후된 뭐 그런 시설에서 좀 개비를 해가지고, 아까 아침에 그래서 난데없이 우리나라 강관주가 막 올라갔는데, 전 솔직히 그건 좀 오바인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알래스카 강관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미국 가서 뭐 그런 거 이제 파이프 받고 뭐 많이 캐려면 강간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강관주가 또 뭐 역할을 하려나 이러고서 아침에 움직이더라고요. 뭐 휴스틸이나 뭐 넥스틸이나 올라가던데, 야, 이건 좀 오바 아니냐 솔직히. 예. 미국이 저렇게 들어가고 혼자 저짓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강관을 써서 그런 걸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건 조금 오바에 오바 같다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는 뭐 방금 이제 형제 엘리트 같은 게 아침에 10% 마이너스 나다가 또 10몇 프로 플러스 나고 이런,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있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 오늘 반도체나 뭐 바이오 일부 에이벨 바이오 같은 거 오늘 좋잖아요, 그죠? 예, 그거 있고 또 막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한중 관계 관련주가 오늘 약해요. 이거 오늘 밤에 대통령의 어떤 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내일 다시 강해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저는 오늘 뭐 그나마 끼가 좀 다분한 형제 엘리트 가지고 아까 마이너스 10에도 좀 사가지고 엎어서 그럭저럭 하고 나와서 다행인데, 좀 화장품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금요일날 좀 급등했던 섹터들이 오늘 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밤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자 지금 불이 붙어서 막 날아다니는 반도체를 대체할 만하진 않죠. 뭐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저렇게 날아가는 걸 대체할 만한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전자가 가면 그냥 전자의 길이죠. 또 전자의 장이고 전자의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괜히 딴 데서 태클 걸어봤자 별로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가는 거대로 순응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좀 맞짱까지는 아니지만 뭐 결국은 반도체가 가고 AI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또 오를 수 있는 거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10%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처졌었는데 사실 뭐 주말에도 간밤에 큰 이슈는 없었지만 어쨌든 뭐 미국은 어쨌든 원전에 또 굉장히 부지런을 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대형 원전이나 SMR 뭐 심지어 원전 해체 쪽으로까지도 또 가스터빈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세가 나와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종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CS 참가가 이제 1월 6일부터 있고 9일까지 있죠. 그러고 나서 다음 주 되면 또 JP모건 있고, 제가 딴 건 몰라도 요새 그 바이오 쪽에 하나 꽂힌 종목이 있는데요. 오름 테라퓨틱스라고 사실 이미 한 7, 8배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제 판단이 맞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서 아마 올해 말 정도에 최소한 5배는 오를 것 같다. 예. 말도 안 되지만 원래 지금 다 말도 안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예. 말이 되면서 올라가는 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나머지들은 거의 이 막연한 기대값을 도대체 얼마치로 쳐줘야 될까 셈법이 잘 안 나오는데 막 가는 거죠 지금. 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숫자가 그냥 누가 봐도 보이니까 가는 건데 나머지들은 사실 좀 베일에 쌓여 있거나 먼 미래나 가능한데 지금 막 잡아당겨 갖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장은 너무 다행인 것이 딱 보이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떼돈 벌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 비싸냐? 심지어 비싸지도 않아. 이렇게 올라서 뭐 거의 800조가 되고 500조가 돼서 합쳐서 1300조? 지금 우리 코스피 중에
두 종목만 해도 지금 3분의 1이 넘어요. 근데 얘네들이 제일 싸. 평균 내서 대충 따져보면 어디에 어떤 섹터 갖다 붙여놔도 얘네보다 싼 기업이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뭐 올해 한 120~130조 번다 기준으로 800조라 그러면 6배 안팎이에요. PER이. 하이닉스 4배 정도 내외고. 이런 정도 기업 사실 뭐 원래 그냥 자산주 개념의 품절주 중에 뭐 퍼 1짜리 2짜리들 있죠. 은행주들 퍼로 굳이 계산하면 5짜리 내외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 빼놓고 뭐 제조업 중에서 퍼가 한 5배 내외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1, 2등 기업이야. 이러니까 해외에서도 이게 이제 그동안은 실론을 두고 계속 의심하다가 이제 눈을 번쩍 뜨고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IB들이 뭐 잘 팔아 먹으려고 결국 수를 쓰는 거라고 보지만 몰랐다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보다 뭐 몇십 프로 이상 올라서 결국 얘네들이 역할해야 6~7천을 가든가 뭐 5천이라도 넘든가 그러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내려가는 나머지들 아무리 빌빌대고 올라가봤자 5천 못 가요. 결국 5천을 부르 6천 부른다는 소리는 삼성전자 지금보다 30 올라가냐 40 올라가냐 50 올라가냐 7, 80 올라가냐 이 차이예요. 그 지수를 올라 붙이는 거를 숫자 부르는 사람들의 셈법이 진짜 뭐 4,500 부른 사람은 삼성전자 15만원 부르는 거고 18만원 부른 사람은 5천 부르는 거고 20 정도 부른 사람은 5,200~300 부르는 거고 그죠? 6천 부른 사람은 뭐 지금 가격에 더블 부르겠죠. 예, 그 정도쯤 올라가야 뭐 6천 나온다. 지금 지수가 한 50% 오르려면 다른 애들이 지금 다 비싼 축이 많기 때문에 얘가 제 가격,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유사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적용을 받는다고 올라가면 6천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보다 더블 가격 나오면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숨차서 못 따라오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지는 상황이 될 테니까 그때쯤이면 얘네들은 이제 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상황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정말 이상에 가까운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6천 정도? 진짜 뭐 저도 지금으로의 제 머리는 이게 6월까지 6천 갈 수 있나? 제가 봐선 솔직히 한 5,200~300 정도에서 마무리될 걸로 전 보고는 있는데 뭐 지금 이틀만 기세를 보면은 뭐 제 생각 뭐 12번 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 견디시고 더 높은 가격대까지 누릴 수 있으면 뭐 제가 아무리 덜 떨어졌다고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저 하나 욕먹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보다 더 원대하게 꿈을 가지시고 그냥 부여잡고 있어가지고 좋은 성과 올리시게 되면 뭐 저를 그냥 밟고 들여밟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저랑 같이 해서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보다 한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계산 안에 있는 상황이라 그게 한 6월 7월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4,500 정도 가다가 뭐 내려 꽂더라도 다시 뭐 2,000대 돌아간다고 또 누군가 울부짖을지도 모르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생각하고 5,100~200대까지 가는 흐름을 계속 끌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전의식 갖고 있으니까 이번 좋은 50만원짜리 해지불가 상품이지만 최근에 저희 퍼포먼스와 또 수익 플러스 코론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을 감안했을 때 꼭 오셔갖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드리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셔갖고 함께 해주시면 저도 매우 기쁘고 그리고 2차전지 연말에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뭐 두 가지 뻥 나고 막 뭐 LNF도 빠꾸 나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수주 빠꾸 나고 막 이래갖고 힘들었는데 제가 주말 사이나 또 최근에 뭐 신사임당 이런 데 가가지고 그랬거든요. 2차전지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슬프긴 한데 신규 매수하시기엔 차라리 좀 낮았다. 차라리 가격이 또 거의 쌍바닥 비슷하게 치기도 하고
이 시리즈, 그러니까 이 해지 시리즈가 멈추면 결국은 주가는 멈추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리포트도 그래요. 아침에 뭐 물론 2차전지가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보합불들 들어오고 그러는데, 에너지 솔루션도 목표가 내렸습니다 오늘. 근데도 52만원이에요 오늘. 35, 6만원 생각해보면 아직도 나무 포인트가 위로 꽤 높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마지막 담력 테스트란 말이 딱 맞아. 겁나지, 겁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계속 뻥뻥 계약 해지권들이 터지는데 이거 갖고 있어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되는 단계 맞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지나고 나면 바닥이었네 이러거든요. 항상 주식시장의 생리라는 게 정말 망해서 문을 닫아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망하기 전 단계까지 가는 그림을 보여주지만 결국 망하지 않으면 그 망하기 전같이 보이는 그 상태가 제일 바닥이라는 거, 어떤 산업과 어떤 섹터에서도 늘 보여줬던 사례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이번에 뭐 계약권 때문에 회사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자주 섞인 뭐 슬픈 얘기들도 나오지만 결국 망하지는 않잖아요. 얘네들 수주가 지금 이거 떨어져 나갔으면 다 문 닫는다고 지금 뭐 선언을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굉장히 어려워지는구나 그것뿐이지. 또 어떻게든 방향을 찾아서 뭐 ESS든 로봇으로부터 방향을 틀고 있으니까, 전기차 안 팔려서 전기차 공장 늦게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슬퍼하는 거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지 말자 이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뭐 1, 2분 남았습니다만, 요즘 연속상한가 내지는 뭐 한 3주 정도 제 코너 운영하면서 4-5번 정도의 강세 종목군들이 또 잘 나오고 이런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멤버십 서비스로 많이들 와주고 계신데, 멤버십 서비스라는 건 이제 리딩 서비스가 아니라서 뭐 리딩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계속 들으시거나 요거 요렇게 매매합니다 이런 이력들을 다 제대로 아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답답함이 크신 분들은, 자,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대안 상품을 만들어서 50만원짜리 해지불가 상품이고 가격은 50만원, 또 제가 새벽에 녹화한 신년 투자 넘버원 섹터 VOD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부여가 되고요. 1개월 라이브 상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1월 말 정도에 지금 25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또 이제 2월달을 예상하는 특강, 요것도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한 달 화끈하게 놀아보시고, 또 저는 뭐 이번 한 달 안에 또 충분히 단기 고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때는 또 자기롭게 좀 피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같이 엮여있는 기간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다고 뭐 한 달 내내 좋을 장도 아니고, 예, 왜냐면 한 달 내내라는 게 뭐 한 열흘쯤 올라가다가도 또 열흘은 내려갈 수도 있는 장이에요. 왜냐면 이거 완전히 뭐 피라미드처럼 지금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벅차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또 빨리 식기 마련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생각에는 한번 대차게 올라가고 나면 한번 휴지기가 또 대차게 나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때 이번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기 때문에 이 시기 이용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겸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50만원을 모시고요. 02-3490-4404번입니다. 해지 불가 상품이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멤버십으로 계신 분들도 뭐 일시 중지를 하시고도 오셔갖고 리딩 상품 먼저 좀 대차게 경험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02-3490-4404번 지금 옆에 채팅창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의 멤버십 서비스라든가, 뭐 오늘 멤버십을 파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전 오후 리딩방 서비스, 또 제가 매매한 내역이 모두 문자로 나가는 문자 연동 서비스, 또 K리포트 정리해서 드리는 하루에 3종목 K리포트 기업 리포트 요약 서비스, 또 하루에 3종목 드리는 문자 서비스, 이렇게까지 이용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 올리실 수 있다고 믿고, 저를 믿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늘 일정이 또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 끝까지 경청해주신 천여 분의 많은 우리
굿모닝 작전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도 더 친숙할 수 있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같이 해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02-3490-4404번 이용하셔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맞점하시고 오후에도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